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치열하게 살아온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 가지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볼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국회 업무도 바쁘실 텐데 특히 지난 장마 기간에 우리 당진 지역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복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당진에 다행히도 좀 피해가 아주 그만합니다. 제가 이제 다행이네요. 올해 이제 저쪽 수해 현장 부여 이쪽을 좀 들어봤는데 그쪽은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그 수해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진은 다행히 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전통시장 조금 이렇게 잠겼고요. 나머지 이렇게 농작물은 큰 피해가 없더라고요. 단지 이제 저쪽 순성 지역에 딸기 농사하는 농가들이 좀 있는데 거기 좀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까지 국회 일을 마무리하고 딸기 농가를 복구에 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국회 일도 하시느라 또 지역구 돌보시느라 매우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선거운동 하시면서 저를 3선을 만들어주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꼭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약속을 실현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22대 이 전반기 농해수위라고 그러죠. 이게 정식 명칭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굉장히 긴 이름인데 거기 위원장으로 되셔서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간략히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각오도 한마디 더 붙여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진 시민들께 어기구를 꼭 3선 중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농해수위 가서 농해수위 위원장을 해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에는 18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름이 가장 긴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예요.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위원회. 그 정도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업, 또 임업, 산림 포함하고, 그다음에 축산, 양농 포함해서 축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먹거리, 식품, 그다음에 이제 해양. 우리가 이제 삼면이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많은 그 물동량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 해양 산업, 그다음에 이제 수산, 먹거리, 그다음에 해양 경찰까지 이런 바다와 땅과 산 모든 걸 관할하는 그런 아주 상임이거든요. 육해공을 다 관할. 그렇습니다. 육해공을 잘 관할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상임이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먹거리.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산업이 잘 운영돼서 우리 국민들께 아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가 상임위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위원장님, 저희가 녹화 전에 저희 제작진이 위원장님 측에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위원장님이 인생에서 굉장히 뜻깊은 사진들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진들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진들이 잘 줬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시죠. 준비하신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보무당당합니다. 멋있네요. 저 사진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진입니까? 제가 이제 저기 하사 교육을 막 마치고 와서 그 경복궁 옆에 사진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치하느라고 막 이렇게 몸이 훔직한데 저때는 정말 물천제비 같이 정말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아주 잽싸고 날씬했었습니다. 우리 수도 지금도 든든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 방패부대라고 그래갖고 수도경비사, 당신은 수도경비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도방위사령부로 바뀌었는데 수도경비사 수방사라고 하죠. 지금 수방사로 당신은 수경사로 제가 입대를 했는데
예, 정말 특수부대입니다. 가서 예. 아주 훈련도 세고 군기도 세고 예. 그 군대에서 정말 이 강인한 정신력,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몸에 잘 익혀가지고 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그런 그 소중한 저의 군대 생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배경이 외국인 것 같습니다. 멋진 사진인데요. 저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저거는 그 빈 네. 국립대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학위 받는 사진이고요. 네. 빈 국립대학이 700년 전통의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대학. 학부부터 박사학위까지 경제학으로 받았는데요. 네. 700년 동안 한국 사람이 빈 국립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분이 계십니까? 첫 번째 분은 지금 비엔나에 사시고요. 그 정도로 공부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특히 유럽은 대학교가 그렇게 쉽게 학위를 내주는 데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독일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렵고 또 공부하는 방식도 저기는 전부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 시험도 구두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이게 안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하지만 학위 받는 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빈 대학교가 오스트리아 학파로도 유명하고 노벨 경제학상도 많이 배출했죠. 뭐 루드빅 폰 하이에크라든지 슌페트라든지 칼 맹거라든지 기라성 같은 우리 그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 언론에 이렇게 오스트리아 학파가 나올 정도로 아주 세계 경제학을 주도하는 그런 그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하셨다는 거죠? 11년 걸렸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독일어를 하셨으면 지금은 거의 독일어가 네이티브 수준까지 하시는 지금 겁니까? 이제 한 25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뭐 오스트리아 가면은 오스트리아 친구들하고 잘 놉니다. 그러시군요. 원래 그 빈 대학을 가시게 된 동기가 계기가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낭여행하고 이제 유럽 좀 여행을 갔다가 이제 쭉 이제 독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국, 뭐 이태리 이렇게 프랑스 이렇게 돌다가 그 오스트리아 살스캄마굿이라는 지역을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어요. 가을 10월 달에. 근데 그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그 볼프강 호수라고 있는데 그 언저리에서 가방을 풀어놓고 배낭여행이니까요.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때 슈파게티를 하나 시켜놓고 여기 쫙 먹고 이제 그 가을을 만끽하는데 그 주위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그때 당시 이제 80년대 말 우리나라는 막 온통 슈르탄에 데모에 뭐 매일 뭐 이런 상황인데 민주화운동 저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만. 거기 가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이게 파라다이스가 이런 게 파라다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야,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과 이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과 내가 좀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좀 우리 한국에 가서 좀 풀 한 폭이라도 양지 바른 곳에 논논다는 심정으로 다시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마음을 먹었고 바로 비엔나 가서 입학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부에 집념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어기구가 있는 양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에너지가 됩니다. 전 세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부럽습니다. 오스트리아 지금 반데벨레 대통령이 저 재정학과 교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인맥도 빵빵하시네요. 인맥도 빵빵합니다. OECD 월드뱅크에 우리 경제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오스트리아와의 의정 활동에서도 고리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사진도 보겠습니다. 총선 때인지 선거운동 모습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바로 이제 이번에 이제 삼선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이게 이제 아침 그 시민들께 출근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한 2시간 정도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기 그 탑동사거리 같습니다. 탑동사거리에서 지금 시민들께 인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눈 맞으면서 하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우리 그 수행 기사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절실함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진으로는 봤고요.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의 요즘 경제적 이슈라고 할까요? 당진 지역의 이슈 중에 하나가 당진 화력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게 이제 가장 이슈인 것 같고 물론 이제 폐기하시면서 위원장님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용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폐쇄됨에 따라서 일자리 감소, 이런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이런 뭐 대책 마련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탈탄소는 세계적인 이제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면 수출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 유럽연합 의정국이 스웨덴도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지금 유럽은 작년 10월부터 탄소 국경세, CBAM이라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를 지금 도입을 해서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탄소가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럽연합을 들어오려면 국경에서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을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서 생산했냐?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지 않고 이 화석연료로 사용해서 만들면 그 차액의 세금을 물고 나서나 유럽연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탄소 넷제로 2050을 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탄소를 많이 뿜어내는 이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이제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21대, 22대 국회에서 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이제 셧다운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당진도 이제 2029년, 2030년 되면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4개. 1, 2, 3, 4, 5기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보령, 뭐 태안 이런 데는 당장 내후년부터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 폐지 지역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법이? 그러니까 뭐 이 석탄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 수소 발전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대체 에너지를 좀 만들고 또 여기에서 고용해서 이탈한 부분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법, 그다음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법 이런 법들을 지금 제가 만들어 가지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좀 성공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이렇게 여러 강구를 하고 계시군요. 에너지가 이제 이 화석연료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 바람, 풍력, 수소 포함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따른 그 방안을 우리 대한민국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업들은 좀 사업하기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아리백을 안 하면은요 여기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잘 되길 뭐 기대하겠고요. 또 하나의 큰 이슈 중에 당진 쪽의 이슈 중에 하나가 10월에 당진 합덕역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뭐 당진시 발전에도 기폭제가 될 것도 같고 또 관광도 이제 많이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전망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당진에 철도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철도를 보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당진에 철도 시대가 이제 오늘 10월이면 열리는데요. 이 철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도 국회에서 엄청난 예산도가 다 지원해주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올 초에 이렇게 개통을 하기로 했는데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당진 시민들도 이제 수도권으로 왕래하기 위해서 철도를 이용하겠지만 또 많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당진을 찾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당진 합덕 우강 지역은 그 김대건 탄생, 우리 최초 대한민국 천주교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 솔미성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지죠. 그다음에 또 아주 문화재로 지금 잘 보존하고 있는 합덕성당이 있고요. 또 신리성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가지 마시고 우리 이제 합덕으로 와야 돼요. 합덕 우강을. 그래서 솔미성지부터 합덕성당을 거쳐서 신리성지까지 이게 한 13km 정도 이상 되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여기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 천지구 성지를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고 당진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명섬 난제도가 있어요. 난제도 해수욕장이 지금 막 있는데 여기 그다음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맹옥마을. 그다음에 우리 당진의 관문이 사교천 이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와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당진에 와서 쉬었다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으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국판 산티아고 길을 맞습니다. 기대해 볼 수 복원의 있겠네요. 순례길로 오십시오. 꼭 한번
예. 가겠습니다. 예, 네.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네. 예. 의원님 이제 22대 국회 개원 후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위원장님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 대표 법안 발의에 항상 열심히신 의원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곡법, 농안법 뭐 등등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이제 우리 농업농출을 구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양곡관리법은 그 농민값이라는 쌀값을 좀 정상화시키자. 네. 지금 현재도 쌀값이 지금 대폭락을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한 80kg 한 가마에 20만 원 지키겠다. 이 약속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네. 이제 곧 이제 신곡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방금 여기 지금 쌀 전업농 대표자들하고 간담회였나 이 자리로 왔는데 이 농민들의 근심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 하는 법이 양곡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삶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채소, 과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농축산물, 농산물, 주요 농산물들 한 16개를 뽑아서 이것도 좀 정부가 계획 있게 좀 정책 좀 잘 세우고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하는 것이 바로 농안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올해 수해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보험법, 재대책법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발의하는 상태고요. 또 지금 한우 농가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지금 한우를 키워서 내다 팔으면 200만 원 정도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농비용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사료값, 환율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부터는 미국 소고기, 뭐 저 캐나다 소고기 이런 소고기들이 FTA로 이제 막아놨는데 이게 다 이제 무관세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한우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정부가 나서가 뒷짐지고 있지 말고 나서서 저 뭐 암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암수도 좀 격리하고 또 뭐 사료 이런 대책도 좀 세우고 이런 대책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얘기예요. 한자 들은 건 살려야 돼요. 한자 들은 건 한우, 뭐 한돈, 한국, 그죠? 한자 들은 건 우리 거거든요. 한우는 우리 고유의 5,000년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다 그냥 없으면 뭐 수입해서 먹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곡물 작업률도 20% 정도 남짓해요. 20%? 곡물 작업률. 이게 이제 세계 평균은 한 100%거든요. 이게 곡물 작업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야동에 이게 농촌이 다 이제 정말 숲에 다 없어지고 한우도 안 키우고 그러면 다 수입에다 먹어야 되는데 야동에는 이 반도체하고 쌀하고 바꿔보지 못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산물은 또 공산품 같지 않고 상하잖아요. 그리고 신토불이 우리께 좋잖아요. 우리 땅에서 생산해내는 우리께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자. 그렇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법, 또 이 지금 피해로 지금 고통받는 농민을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법들을 제가 농해수위원장 하는 동안에 농업농촌을 살리고 우리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꼬박꼬박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전망은 위원장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을 지금 이 법안이 우리 농해수위에 상정이 돼 있어요. 이제 소위가 구성이 되면 소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치열한 논쟁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져서 잘 합리적으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는 보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 대표 법안 발의하신 것도 많고 뭐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꼭 22대 국회 의정 활동 중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참 농업농촌이 많이 어렵거든요.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을 꼭 내가 기초를 놓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민값이라는 쌀값 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정부가 좀 많은 노력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농민한테도 맡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법이 바로 양곡관리법입니다.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이제 삶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추, 무, 뭐 양파, 마늘, 고추, 우리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는 채소. 그다음에 이제 과일 있잖아요. 사과, 배, 오렌지.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과배가 최고지 않습니까? 이런 품목들을 좀 뽑으면 한 16개, 15개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인 농산물은 정부가 좀 책임지고
잘 관리를 해라. 네. 이 법이 농안법입니다. 농안법. 농산물 가격 안전법, 농안법. 줄여서 그렇게 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한우 농가들이 엄청 어려워요 지금. 네. 한우 농가들이 막 환율도 높고 왜냐하면 사료를 다 수입하거든요. 네. 사료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키워도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키웁니까? 한 마리 팔 때마다 손해 200만 원. 예. 그러면 한우 농가가 이제 파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우 농가 보면 엄청난 투자를 해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소를 먹어야 되는데 소가 사람을 먹는다.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먹는 거예요. 거기 투자해놓고 그냥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딱한 사정을 저희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2026년부터는 이 미국산, 캐나다산 소고기들이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네. 이제 뉴질랜드, 호주산도 이제 따라 들어올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우 농가가 더 어렵죠. 2중, 3중으로.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한우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와 같이 해온 문화의 문화, 한우. 맞습니다.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한우법입니다. 네. 이런 법들을 제가 위원장 하면서 잘 만들어가지고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좀 국회에서 좀 만들 테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곡법, 농업법, 한우법. 그다음에 이제 지금 수해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해도 지금 전부 다 농민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뭐 지금 농업 피해 대책법, 농업 그 보험법들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법들도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렇게 수해에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 인재개발원 이거 유치의 성공을 또 그럼 우리 당긴 얘기고요. 당긴에 이제 우리 당긴에 공공기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해양수산 관련한 공공기관들은 다 평택에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당진 역사상 첫 국가기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를 하면서 우리 당진에 반듯한 공공기관 하나는 꼭 유치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 21대 때 해경인재개발원을 우리 당진에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갈 일이 많아요. 이게 이제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타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남아 있습니다. 또 사람도 또 한 200명 이상 뽑아야 되고. 그래서 해경인재개발원이 우리 합덕 남부 지역이 좀 여기 낙후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갖다 놔서 합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일이 많으시는데 열심히 해야죠. 어기지 않고 어기지 않고 잘 하실 걸로. 이름은 어기고 약속은 지키고 시민은 섬기고 이게 이제 모토입니다. 그 모토대로 잘 꼭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주목받는 어기구 위원장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분야가 고부가치 산업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어기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어기구 많이 모자란데 삼선 중기인으로 만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와서 농해수 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듬직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당진 시민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2대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진 시민들께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공약도 한 100개 정도 이상 한 것 같고요. 이 100개 공약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상임 중에 가장 중요한 상임이 농해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보다 더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민들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좋은 제도 예산들을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정치를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문제 잘 들여다보겠고요. 또 국토균형 발전 역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유럽에서 공부한 만큼 선진 어떤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